스포츠 마케팅이라는 것을 통해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배웠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스포츠 마케팅 중에는 월드컵, 올림픽, 뭐 기타 우리나라가 빅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열리는 빅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그 대회를 4개의 대회를 다 했죠. 그것을 한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뭐 몇 개 안 된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6번째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포츠 마케팅이다 하면은 듣는 얘기가 스폰서십을 통한 빅 이벤트에 관련해서 된 마케팅을 많이 들을 겁니다. 또 뭐 야구 구단을 통한 마케팅, 그러니까 스포츠 마케팅에는 스포츠 마케팅과 스포츠를 통한 마케팅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뭐 제 육성 다 들립니까? 예.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것 중에서 대부분이 얘기하는 것이 스포츠 마케팅 안에 있는 스포츠 자체 마케팅보다는 스포츠를 통한 마케팅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경제적 효과나 사회 경제 구조에서 돌아가는 순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포츠 마케팅 안에서의 스포츠를 통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기업들, 하고 있는 업체들, 그 대상이 되고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교수님이나 뭐 프로 구단에 계신 분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많이 습득하고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스포츠를 통한 마케팅을 얘기하고자 하는데, 그 안에서도 경기 중심이 아닌 시설 중심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야구, 뭐 지금 뭐 하고 있죠?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죠? 야구 몇 차까지 지금 갔어요? 5차전? 야구 팬 몇 차까지 갔습니까? 5차전? 누가 이겼어요? 삼성 3대1로 이겼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디 갔다가 어제 밤에 12시에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의 공백을, 한 5일 동안의 공백을 잘 지금 숙지가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 거니까는 뭐 다른 오해는 마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 안에, 그런 리그전 안에, 또 축구 안에 많은 스폰서들이 달라붙어 있죠. 많은 기업들이 그걸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홍보 효과는 얼마나 될 것인가? 이선일,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학생이니까는 그냥 이름만 부를게.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좋네, 이렇게 부르기가. 그쵸? 근데 그 스타팅 그게 뭐예요? 그 이름이에요? 무슨 팀 이름? 팀 이름? 팀별로도 나눠져. 여기 팀명이 없는 사람들은 무소속? 자, 그렇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시설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야구장이 없다면은, 야구 시설이 없다면은, 야구장이 없다면 야구는 어디서 할까요? 축구장이 없다면은 축구는 어디서 하겠습니까? 평창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기반 시설이 필요하죠. 그 기반 시설을 짓기 위해서 우리는 3번의 고비를 마시고 하면서 지금까지 와가지고 지금은 뭐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아무런 지장 없이 갈 수 있게끔 하겠죠. 2002년 한일 공동 월드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것은 뭐였습니까? 월드컵을 짓기 위해서 몇 개를 졌어요? 경기장을. 예? 예?
8개. 오케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지었어요. 그러면은 8개만 지었겠습니까? 아니죠. 자, 김재성 스포츠학과 몇 개 졌어요? 예? 몇 개? 크게 얘기해봐요. 10개? 누가 맞아? 여기는 무슨 과야? 아니, 탁과도 우리나라 사람 아니야. 몇 개? 세보겠다고? 언제까지? 저기 이상식? 잘 모르겠어요? 몇 개? 10개? 예, 10개 지었습니다. 어디 지었을까요? 어디 지었습니까? 10개 중에 하나만 얘기해봐. 상암 빼고. 상암, 내가 먼저 할게. 상암, 어디? 그 다음에 수원, 또 제주. 어디? 제주도. 제주도? 맞아. 무슨 거야? 스포츠 산업학과. 제주 맞아? 예. 오, 그래, 그럼 써줄게. 몇 개? 잘 모르겠다고? 10개 중에 7개가 남았는데 잘 모르면 어떻게, 몇 개? 몰라요? 오, 몇 개? 아, 어디? 울산. 예? 어허,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몇 개? 아, 어디? 몰라? 대구. 응. 광주. 광주. 인천. 인천 잘 나온다. 또 대전. 대전. 예. 또 전주. 전주. 부산. 자, 10개 한 번 쫙 될 수 있는 사람. 10개를 다 되실 수 있는 분. 아이, 틀려도 괜찮아. 한번 딱 자신 있게 한번 대봐요. 여기 지금 치면 나올 거 아니야. 안 쳐봤어? 그럼 이거 뭐하러 켜놨어? 아, 스마트폰들 안 가지고 있어요? 오, 야, 이거 정보가 굉장히, 응? 도시공학 이찬월 씨, 예, 찾고 있다고? 여지껏 요새 4G 나와서 빠를 텐데. 10개 왔습니다. 아, 그 얘기는 아까 지나간 거고, 지금 장소가 어디냐는 얘기를 하는 거야. 위치. 자, 왜 제가 개수를 물어보고 장소를 물어보냐면은, 사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개의 시설이 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닌데, 그 시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 경제가 바뀌고 그 지역의 산업이 집중화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된다는 거예요. 소지가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단순히 축구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단순히 올림픽만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어떤 운동 경기 빅 이벤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은 누가 따라오냐? 기업이 따라옵니다. 자기네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것이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왜 월드컵과 올림픽과 이와 같은 빅 이벤트에 전 세계적인 메이저급 기업들이 몰릴까? 그것이 왜 몰릴까?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몰리는지, 왜 모이는지, 왜 스폰서비가 그렇게 올라가는지.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기업들은 그런 데다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면서 할까요? 미국의 풋볼 같은 경우에는 15초에 엄청난 단위의 돈을 쏟아붓습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스포츠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자, 스포츠 마케팅을 그렇게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얘기할 수 있는 분. 경영학과. 서재규? 네. 스포츠는 모든
부가가치 어떤 부가가치요? 2? 4학년 아니에요? 1학년이에요? 1학년 훌륭한 답이었습니다. 그럼 김민구? 왜? 비슷해요? 같은 1학년인가 보지? 4학년이. 근데 비슷하면 안 되지, 4학년인데. 자, 스포츠 이벤트 뿐만이 아니라 스포츠 마케팅 뿐만 아니라 모든 마케팅에는 많은 비용이 지불이 됩니다. 그 지불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네 제품을 거기에 오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선호하는 팬들한테, 고객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거죠. 스포츠를 통해서 긍정적인 제품과 이미지를 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스포츠 마케팅의 기본적인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저는 근데 그렇게 월드컵이나 올림픽에는 전 세계 인구가 그거를 지켜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지켜보는 가운데 글로벌화된 기업들이 거기에 뛰어든다는 겁니다. 거기에. 플로리다에 있는 그 디즈니랜드가 있어요. 디즈니랜드 가보신 분 있습니까? 그 디즈니랜드에 가면은 그 디즈니랜드 안에 월드 스포츠 테마파크라는 데가 있어요. 엄청나게 큽니다. 거기에는 거기에는 미국의 전국 체전도 열리고 미국에서 각 스포츠 동호인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운동도 하고, 운동 경기가 끝나면은 디즈니 파크에 가서 아이들이랑 같이 레저도 즐기고 놀이동산에서 그러한 그 공연도 보고 이런 것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야구 선수나 축구 팀이나 많은 팀들이 플로리다에 가가지고 전지훈련들을 많이들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다국적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 구단이나 외국에서 오는 팀들을 대상으로,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플로리다라는 날씨적인 환경과 조건이 좋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또 팀이 많기 때문에 팀 플레이를 붙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태권도라는 걸 통해서 태권도라는 종목을 가지고 전 세계에 글로벌화 될 수 있는 시설을 지어서 그 시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걸 통해서 재정 확보와 마케팅과 홍보, 그 다음에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돌릴 수 있는 스포츠 멀티 시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새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스토리텔링이라는 거를 병행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지금 쭉 얘기를 해보니까는, 물어보니까 스포츠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깊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야기만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와 생각 속에 제가 얘기하는 것에서 어떠한 힌트를 얻어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셔도 좋고 다른 보안 솔루션을 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꿈꾸고 아까 교수님이 소개하신 것처럼 저는 가평에 한 70만 평 됩니다. 그 올림픽 공원이 80만 평이에요. 그거보다 조금
조금 운동장 한 2개 정도 작은 한 75만 평 정도 되는 데다가 스포츠 타운을 졌습니다. 한 20년간. 그거 잠깐 보고 갈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더 쉬울래나? 자, 이거 훌딱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시설을 저는 한 20년간 했습니다. 토지 매입부터 축구장 전면 잔디 켄터키 블루입니다. 이거는 인조 잔디가 아니라 상암 구장에 있는 것이 켄터키 블루거든요. 양잔디, 똑같은 사계절, 트랙, 이건 천석, 1300석 정도 되고, 이렇게 놀이동산도 위에다가 좀 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도 유치하면서 해보고, 그 스탠드 밑에는 이와 같은 것들도 있고, 볼링장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 이와 같은 거는, 이거를 질 당시가 한 면이 5천만 원이었어요. 면 하나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3개밖에 안 되는 US 오픈이 열리는 클레이 코트가 아닌 그 데코탑 재질로 되어 있는 유일한 거였고, 실내 체육관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골프 연습장도 있고, 실내 체육관에서는 이런 것도 했었고, 멀티 공연장이 있어가지고 공연 및 선수들 팬 미팅, 그 다음에 팬하고 선수하고 이렇게 사인회도 하기도 하지만 생일 파티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팬과의 만남의 시간도 있었고 이런 조경이라든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다가 이런 것도 했었고 이런 시설들을 저는 주로 해왔습니다. 여기 주라이 공원도 있었고요. 이게 우리는 방목을 해가지고 울타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갖다가 한 20년 해왔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직접 공사를 제가 뛰어다니면서 직접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저거는 한 4,400석, 600석 되는 그 실내 공연장을 짓고 있는 겁니다. 오페라하우스가 2,800석, 세종문화회관이 3,200석 정도 되는 거고요. 그 시설을 여러분들은 스포츠 마케팅이라든가 스포츠 시설, 스포츠 관련한 모든 어디 가서 업무를 하던 현장의 태동을 모르면은 한계가 있어요. 현장의 태동을 모르면 사무실에서 페이퍼워크로만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직접 해봤습니다. 이 안에, 이 천장 안에 뭐가 있는지는 저는 알죠. 저도 해봤기 때문에 올라가서 직접 시공을 해봤고, 이런 것도 해봤고,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20여 년 정도를 이거를 하다 보니까는 하고 싶은 일들이 이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회가 지어진다면은 이와 같은 산세가 좋은 곳에 이와 같은 곳, 요거는 한 25만 평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데다가 뭐를 짓냐면은 태권도 테마파크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존 안에는 어린이들만의 존, 여기가 태권도가 중심이 되는 테마파크, 부모들이 놀 수 있는 곳, 어른과 아이가 같이 놀 수 있는 공간, 기타 문화 공간들이 있고 주변에는 아웃도어 스포츠 플러스 산책 코스들을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걸 한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이 자본은 재원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라는 얘기들을 해요. 요새 복지 얘기하면서 재원 마련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대학 등록금 비싸다고 하는데 내리면 그 재원을 어디서 충당할 것이냐. 재원이 뒷받침이 안 되는 프레는 뭐 사상 누각이라고 봐야죠. 그걸 뭐라 그러나? 드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재원이 뒷받침 안 되는 거는. 근데 저는 이것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배운 스포츠 마케팅과 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는 가려질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과연 무엇을 하면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무엇을 이런 시설을 무엇을 테마로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테마는 태권도가 되겠습니다. 태권도는 전 지구촌에 200개 국가가 넘는 국가가 있는데 그 안에 태권도를 할 줄 아는 나라는 170여 국가가 넘습니다. 태권도가 지금 보급되어 있어서 현재 도복을 입고 아이들이 움직이고 태권도를 하고 있는 나라들은. 그러면은 80~90%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것이 태권도라는 종목입니다. 태권도라는 종목이 전 나라의 80%, 90%의 퍼센트지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는 나라, 또 태권도는 아이들이 좋아하고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 인성교육을 가르치는 데는 태권도가 최고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은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어린이라는 것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세계적인 마켓 시어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겠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마켓 시어. 또 어린이라는 잠재 고객을 확보하고 싶어하는 마켓 시어를 갖고 있는 기업이, 글로벌 기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은 뭐가 있을까요? 뜨거운 형제들, 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 네? 네고. 오케이. 이름이 뭐예요? 아니, 팀 이름이. 그렇게가 같은 팀입니까? 한 줄? 앞줄은 아니고? 자, 그 팀이 한번 얘기해 볼까? 네. 모르겠어요? 네고 말고? 또? 또? 네? 월트 디즈니. 또? 모르겠습니까?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어린 시절이 없었습니까? 어린 시절이 있었으면은 금방 조카들도 있잖아요. 조카들도. 예. 네.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맥도날드. 네? 옛날에 맥도날드. 맥도날드?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이제 어린이 유아복 시장이나 이런 데 철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옛날에는 어린이들 타겟으로 해서 네. 장난감이라든지 네. 유아복이라든지 야, 여러분들은 요새 어린이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수준을 낮춰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요새 어린이들 여러분들하고 별 차이 없어요. 키, 몸무게 차이, 여러분들이 연식이 좀 오래됐다는 거, 그거, 학력에 좀 차이가 있겠구나, 학력에. 걔네들이 즐기는, 어린아이들이 요새 즐기고 있는 이 문화, 레저, 이것은 여러분보다 월등합니다. 우리하고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월등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비교하면 그 친구들이 월등합니다. 그 친구들의 소비 시장은 불황이라는 게 없는 게 그 친구들의 시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20, 30대는 이 경제적 시장에서의 분석은 불황이 오면 불황을 타는 데가 여러분들이에요. 그쵸? 여러분들은 전철, 버스,
라면 이런 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저거 아니야. 내가 돈이 없으면은 영화 못 봐, 안 보면 그만인 거야. 왜? 교육에 의해서 절제가 가능해요. 아이들은 먹고 싶은 거 안 사주면 어때? 울어요, 그냥. 부모들은 요새 자기 자식이 한 명 아니야. 자기 입으로는 안 들어가도 아이들한테는 준단 말입니다. 아이들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라는 게 없는 것이 아이들 시장입니다. 그 다음은 뭐 또 다른 게 있겠지만, 그래서 아이들 시장을 대상으로 기업들이 하는 진출되어 있는 것들이 잠재 고객으로 포섭하면서 들어가는 것들이 포석을 까는 기업들이 있어요. 뭐 게임 시장, 그렇죠? 스포츠의 경쟁사가 아디다스의 경쟁사가 어디라고 그래요? 네? 네. 뭐 닌텐도, 그러니까 소니, IT 업계, 의료 업계 이쪽이 스포츠 산업과 반대되는 경쟁이 되는 산업입니다. 이게 나이키의 경쟁 상대가 아디다스가 아니라 오히려 소니예요. 삼성이고 IT, 맥 이런 쪽입니다. 자,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뭐가 있을까? 코카콜라 가능합니까? 동의하세요? 소니? 동의하십니까? 게임 프로그램 만들고 게임기 만들고 하는데 또 이 정도 왔으면은 또 아까 네고 얘기했고 뭐 맥도날드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또 아이들 의류 하는데 아이들 신발 하는데 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용품점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 다시 이제 좀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것을 하시려면 말이에요. 각 종목에 맞는 매칭되는 기업과 제품들이 있습니다. 매칭되는 제품과 기업이 있어요. 자, 이것을 매칭시켜 놓지 않고 이 특성을 모르고 스포츠 마케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여성 의류 브랜드의 샤넬? 그냥 얘기를 한번, 그냥 가정에서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샤넬이라는 브랜드가, 고급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브랜드가 야구 하는데 와서 스폰서, 홍보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그거 왜 안 그럴까? 걔네는 홍보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이미지가 달라서. 또 이미지가 달라서 또 한 가지. 타겟이 다르다. 또 네? 팬이 다르다. 그러니까는 그 매니아가 다르다. 그러면은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볼까? 야구에다가 스폰서를 할 수 있는, 스폰을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은 뭐가 있을까요? 야구 대회 5차 리그까지 갔다는데, 네? 네? 마구마구. 그래, 마구마구 얘기해봐. 마구마구 또. 네? 치킨집. 또 치킨집. 맥주 회사. 또. 네? 맥주 회사가 야구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스포츠를 그 야구를 보는 계층이랑 타겟층이랑 맥주를 즐기는 계층 타겟층이 많이 일치하기 때문에 홍보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어요. 그 일치한다? 거의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일치한다. 많은 부분이 일치한다. 오케이. 또 스포츠 의류 어디? 나이키나 아디다스. 나이키, 아디다스, 뭐 푸마
필라 뭐 이런데 또 그래 그럼 이거는 야구는 별 관심이 없네. 그럼 축구 해볼까? 축구에 자기네 자사를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 맥? 네? 어디? 카이스버그 또? 네? 에밀레이스 또? 자 보십시오. 여기서 정보 전달을 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정보 전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히어링은 되는 거야. 그냥 토킹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알아는 듣는데 이해는 하는데 그거 없이 꺼내라 그러면 지금 이제 안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안 나오면은 기획서라는 것을 쓸 수가 없어요. 기획, 사업 계획이라든가 제안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기가 힘들어지는데 뭐 지금 이제 대충 이렇게 쭉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는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저게 있는지는. 자, 보세요. 이런 데다가 여기에는 뭐 자동차도 이거를 다니려면은 자동차도 필요할 테고, 많은 전자제품도 필요할 테고, 음료도 필요할 테고, 식음료 파트도 필요할 테고, 서비스 파트도 필요할 테고, 관리 파트, 운송, 통신, 의료, 기타, 레저, 문화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을 지면은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런 빌딩에다가 이런 타워를 짓는단 말입니다. 전망대식으로다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거를 코카콜라 병같이 모양을 세운다면 전 세계 나라의 90%를 차지하고 우리나라가 태권도 종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에다가 지금 뭘 짓고 있죠? 태권도 성지이다 해가지고 테마파크라는 걸 이제 짓고 있어요. 태권도 마크를 국계원에 있던 걸 그쪽으로 옮겼거든요. 그걸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저는 플러스 알파를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것이 무작정은 투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건물 구조는 이렇습니다. 뭐 만남의 집, 뭐 이런 것들이 체험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한 동영상 애니메이션이라든가 기타 애니메이션들을 그 안에다가 어린이 중심이니까는 놓아서 이런 것들을 만들자. 세계 광장 해가지고 전 세계 어린이들이 오면은 선도장도 찍어서 해놓고. 뭐 분수대도 해놓고 해가지고 기념 촬영도 하고 뭐 모형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재원 마련을 하는데 이에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 앞에 불을 약간만 좀 꺼줄 수 있습니까?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동심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우리 어릴 적에는 로버트 태권브이 뭐 이런 거 보고 자랐어요. 여러분들은 뭘 어릴 적에 로버트 우주 과학 공상 그러면은 뭘 생각합니까? 네? 네? 그게 뭐예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또? 네? 철인 28호? 그거하고 로버트 태권브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원데이, 그러니까 어느 날 지구에 외계로부터 침공하는 세력이 생겼어요. 지구에. 자, 저거를 같이 한번 쭉 읽어보면서 가면은
자, 이 스토리텔링을 한번 쭉 읽으면서 따라오시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다른 무한한 상상력이 여기에다 플러스 될 수 있을 겁니다. 평화롭대. 지금 뭐 홍수가 나서 난리더구만. 평화로운 지구에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우주인들이 지구를 침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침공한 우주인들을 막기 위해서 지구에서는 뭘 하느냐? 현대의학을 총동원해가지고 5대주에 세계 각 나라의 올림픽 태권도 챔피언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이와 같은 사자, 호랑이, 독수리, 곰, 표범 5종류의 DNA를 믹스 시켜가지고 그 동물들이 갖고 있는 그 동물만이 갖고 있는 그 아주 강력한 무기들, 힘, 파워 뭐 이런 것들을 한 사람하고 플러스 시켜가지고 이 DNA 이식 수술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걸 조금 요새 이 얘기를 한다면은 줄기세포? 응? 뭐 아무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슈퍼스타 영웅을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그 본부는 어디 있느냐? 미국 워싱턴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제 그 배경이 이제 딱 깔리는 겁니다. 아시아가 70 몇 개인가요? 몇 개국이 있어요. 스마트폰 누가 빨리 찾나? 아시아에 있는 나라가 그 많은 나라 중에 한국만이 아시아 대표로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한국 하나만 들어갔어요. 5명의 대표를 뽑는 거니까는 그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인성 교육을 시키고 뭐 얘기들을 이제 교육들을 하는 겁니다. 교육들을 하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저들이 이 5명의 전사들이 학교 다니고 생활하고 수련하고 문화생활을 즐기고 레크레이션 활동을 하고 레저 활동을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놀고 하는 것이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180여 나라에 있는 태권도 도장의 어린이들한테 그 비디오를 푸는 거예요. 그 나라 말로다가 해서. 자, 그러면은 태권도 하는 애들은 태권도로다가 지구를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에요. 도장에서 이런 것들을 방영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인기가 되면은 각 나라의 공영 TV에서 어린이 만화 프로 그러면 이것을 정규 타임에 집어넣어서 아이들이 볼 수 있게끔 하자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마케팅의 도입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은 그렇게 하지 그 전까지 가지 않아도 180여 국가의 어린아이들이 태권도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학교 다니고 놀러 다니고 운동하고 입고 게임하고 즐기는 모든 것들 그 라이프 스타일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 얘네들이 운동만 하겠습니까? 운동복만 입고 얘네들이 놀러도 갈 거 아니에요. 놀러 갈 때 신고 다니는 운동화, 놀러 다닐 때 입고 다니는 웃돌이, 놀러 가는 곳, 가서 먹는 음식, 그들이 먹는 콜라, 그들이 먹는 음료수, 그들이 먹는 게임기, 가지고 노는 게임기, 그들이 쓰고 있는 PC, 그들이 보고 있는 TV, 그들이 보고 있는 자전거, 그들이 타고 다니는 롤러스케이트, 그들이 가지고 노는 인형, 안경, 헤어스타일, 이 모든 것이 해당되는 업체 입장에서 볼 적에는 뭐가 됩니까? 마케팅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린이들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의 대통령이 누구야? 네. 뽀로로에다가 뭐를 입히자고 그래요, 요새? 뽀로로에다가 한복을 입히자는 소리가 나옵니다, 지금. 뽀로로가 쓰고 있는 제품에 먹는 음료수 잔에 상호를 넣자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이 맥락입니다, 이 맥락. 전 세계 어린이들이 뽀로로에 미쳐서 거기에 관심 있고 뽀로로만 하면 웃는다면은 그 어린이가 먹는 음료수는 어린아이들이 따라가지 않을까요? 그런 기회가 만약에 코카콜라가 아닌 펩시한테 온다면은 코카콜라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5살, 6살, 7살 되는 어린이들한테 코카콜라를 먹일 수는 없지만은 그들 머리에 각인되는 잠재 소비자로서의 그 효과는 대단할 거라고 봐요. 그것이 코카콜라가 아니라 펩시가 된다면은 코카콜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 요소가 되겠죠. 그럼 펩시가 하기 전에 누가 해야 돼? 코카콜라가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얘기한 그런 백그라운드 안에서 본다면은 이와 같이 이런 타워에 코카콜라 병을 세운다면은 병으로 생긴 건물을 생긴다면은 이 도로를 여기서 이렇게 꺾지 않고 나이키 모양으로 다 꺾어서 나이키 도로라고 이름을 지어준다면은 여기서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는 LG 삼성이 아니라 맥이 아니라 만약에 HP로 한다면 그럼 무너져가고 있는 HP 컴퓨터 시장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겠죠.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추리딩이 여기서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까 그 선수들이 입는 아이들이 훈련하면서 입는 복장을 나이키가 아니라 다른 걸로 한다면 아디다스로 한다면 나이키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이키는 아디다스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독점권을 얻기 위해서. 여기에서 친환경으로다가 운영되고 있는 운송수단인 차를 일반 차가 아니라 전기 자동차 중에서 어떤 토요타, 소니, 현대, BM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어디로 한다면은 그 중에 한 군데로다가 독점을 준다면은 또 역시 재원은 된다는 거죠. 이것을 시행하는 건축사도 있을 테고, 자, 지금 제가 얘기한 스타일로다가 얘기를 쭉 해서 나간다면은 이 건물은 코카콜라 니네가 져라. 부지는 제공할 테니 이거는 니네가 져라. 디자인은 코카콜라 병으로 해도 좋지만은 이 안에 사용권은 여기서 갖겠다. 조건은. 이렇게 간다면은 코카콜라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나이키가 너희들한테 나이키 도로를 만들어 줄 테니 이 도로, 여기에 들어가는 도로의 비용이라든가 내지는 이쪽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수용을 하라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과연 나이키는 할까? 이제 그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 스포츠를 통한 마케팅. 이것이 뭐예요?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러한 사이드에 조깅 코스를 만들고 경마 코스를 만들어서
간다고 하고 거기에 맞는 글로벌화되어 있는 기업들한테 투자를 요구한다면은 과연 그것이 성사 가능성이 없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있던 것처럼 그 안에 이러한 것들을 넣어서 체험관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태권도 하는 어린이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이면은 다른 데로는 안 가도 한국으로는 온다는 거죠. 왜? 한국이 태권도의 종주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쿵우를 하려면은 어디로 갑니까? 소림사. 소림사에서 왔다 그러면 왠지 그렇지 않아요? 거기 하다못해 주방장이라도 라면을 하나 끓여도 왠지 젓가락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파리를 다 잡아서 없애버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상이라는 것을, 이미지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태권도 하는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태권도 하는 어린이들이 방학 동안에 와서 이러한 체험들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현대 기술에 맞춰서 IT 강국에 걸맞게끔 맞춰서 이렇게 우주 공간에서 실제로 건물이 흔들리고 여기서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주 악당과. 우주 악당의 탈 안에는 누가 쓸까? 데리고 온 그 나라 사범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 나라 사범이. 내 관원들이 무슨 발차기를 잘하는지, 얘는 어떤 게 특기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범이 외계인 복장을 하고 들어가면은 그 친구가 하는 돌려차기에 멋있게 나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런 스탠트를 할 수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한테 환상과 자부심과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중간에는 게임도 하고, 로봇가 내는 과학기술 퀴즈도 내고, 게임도 하고, 격파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 그 어린이들한테 심신 수련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광장 안에서의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이렇게 자기가 어렸을 적에 왔었던 친구들은 하나의 도장을 찍어 놓으면서 자기가 성인이 돼서 또 자기 자식이 데리고 왔을 적에 자기가 찍어 놓은 손도장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이 스스로가 역사가 될 수 있게끔 해주고 자부심과 전통을 가질 수 있게끔 해준다면은 이 프로그램은 성공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경제적인 비용을 관련된 기업으로부터, 글로벌화된 기업으로부터 어떻게 유도해 내느냐가 중요하죠. 재원 마련이 중요하죠. 그 재원 마련의 방법이 바로 스포츠를 통한 마케팅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럼 이런 땅은 어디서 얻어내느냐?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로 해서 뭐 나비 축제, 무슨 축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을 관광객으로 유입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전 세계 180여 국의 어린이들이 이렇게 쏟아져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지자체에서 20만 평, 15만 평 정도의 여유를 내놓을 수 있는 데는 많을 것이다 라고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이거를 주재하고 있는 업체 입장에서는 꼭 그것이 한국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애니메이션상에 화면상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야 뭐 본고지가 탈로가 나서 옮긴 걸로 하면은 뭐 간단한 거니까는 이와 같은 스토리를 통해서 이와 같은 테마 파크를 질 수가 있고, 스토리텔링을 통한 그 상품을 개발해서 그 상품 개발한 걸 가지고 재원 마련을 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에는 허점이 있다,
아니면 가능하다. 플러스 보완이 좀 필요하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출을 꺼려한 거였는데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근데 이렇게 진행 중인 사업인데 근데 제가 뭐 지금 촬영돼서 뭐 중요한 것들은 좀 뺐습니다. 화면상에서는 뺐는데 뺐어도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또 다른 이거를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골자는 다 말씀드렸고 다 보여드렸어요. 골자는. 그래서 스토리가 중요하다. 이야기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거 한번 보세요. 나가수라는 프로그램 많이들 보실 겁니다. 나가수라는 프로그램을 본 사람들 중에는 노래하는 가수 중에는 자기가 노래하기 직전에 꼭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뭘 생각하면서 이러한 뜻에서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이러이러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사람은 꼭 상위권에 입상을 합니다. 왜? 그 스토리와 그 이야기를 내가 살면서 겪은 어느 한 부분과 일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몰입도와 기억력이 훨씬 더 오래 남는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스토리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요새는 또 다른 프로덕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초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여기에다가 아이디어를 더 더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던가 아니면은 플러스 시킬 수 있는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얘기해 주시면은 고맙고 없더라도 그냥 이와 같은 여기서 얻은 어떠한 영감이나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다른 데 적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같은 지도는 우리나라의 무슨 뭐 복합단지니 무신단지니 쭉 만들어 놨는데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러한 테마파크는 어디에다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어디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는 나는 어디에다가 하면 좋겠다. 뭐 이러한 것들을 그냥 막연하게 쫓아가지 말고 우리나라 지도 내지는 세계 지도를 놓고 내가 일하고 싶은 장소와 그런 것들을 택하면서 가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저는 그냥 여기까지 그냥 두서없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혹시 질문이나 뭐 얘기 있으신 분들은 받겠습니다. 자, 질문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